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저희 학교의 학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평범한 신문인데 신문 타이틀이 좀 생소하지만 소창 난이도 조절 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창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창의성에 대한 준말이고요. 저희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면서 창의성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난이도가 좀 약간 다양하지 않아서 아마 학부서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런 기사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인데 제가 잠깐 접어보겠습니다. 반절을 접고요. 반절을 접은 다음에 다시 얘를 반을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이제 제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찢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 이렇게 펼쳐오면은 당연히 구멍이 나 있겠죠. 구멍이 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펴보겠습니다. 자, 원래의 신문이 나왔죠. 아주 간단한 마술인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마술을 가끔씩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마술이 이제 재미있고 신기하니까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해요가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원리는 간단하고 마술이란 게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신기한 어떤 요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이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에게 그럽니다. 그건 나도 하겠네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해보면 되는데 막상 그 원리를 많이 알려줬을 때도 학생들이 할 때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마술사들이 어떤 새로운 마술을 하나 익혔을 때 그 마술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수십 번의 연습을 합니다. 많이는 수백 번 하고요. 이제 난이도가 높은 마술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연습과 반복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체화가 돼서 마술이 사람들 앞에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걸로 등장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창의적인 어떤 산물들을 바라봤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저런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지? 저런 서비스를 어떻게 했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큰 차이점은 평소에 그런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기 위한 연습이나 어떤 반복된 훈련, 또 그런 것이 체화되어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반복해서 가지고 있고 또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는 습관이 뭔가 그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그 습관을 대표적으로 7개를 꼽았습니다. 앞서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7개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문제를 그냥 순응하면서 풀지 않고요. 그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습관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abit to analyze the proble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또 다른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 문제를 다른 형태의 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될까. 이런 이제 습관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게 첫 번째 습관이고요. 이제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도 관심을 꾸준히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나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말고도 앞으로 1년이나 5년이나 소위 말해서 미래 트렌드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에도 어떤 일이 장차 우리 사회에 벌어질까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habit to spot the tre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죠. 문제를 정의하거나 분석하거나 또 그걸 고민해서 이제 답을 구한 다음에 표현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글을 쓰는 것보다는 그림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본인이 미술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여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본인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abit to draw a pictur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인데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그거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고 흔히 표현할 때 몰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고 또 몰입을 하고 그래서 몰입에 몰입을 거듭하는 동안에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창의적인 습관은 대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산물들이 나왔던 과정을 보면 그 창의적인 산물이 어떤 때는 산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욕탕에 가서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은 그렇게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항상 메모할 준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고 필기구를 가지고 다녀서 꼭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공통된 다섯 번째 습관이고요. 영어로는 habit to make a not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이 몰입에 몰입을 거듭해도 창의적인 산물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계속 몰입에 몰입을 거듭할 거냐? 대부분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종의 이제 더 이상 몰입하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런 때는 분위기를 나름대로 바꿔주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기술을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는 habit to change the mood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경험을 많이 해본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가 풀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부딪히면 그 영역에 창의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선조, 선배, 조상들도 비슷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abit to collaborate with 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콜라보라고 저희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창의적인 사람이 가진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습관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아주 짧은 동영상을 하나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초, 5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상당히 유명한 동영상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에 있는 심리학과 다니엘 시몬스 교수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영어 제목이 The Monkey Business Illus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영상 끝에 가면 질문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어느 무대에 그 6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6사람 중에서 3사람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3사람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끼리 한 팀이 되어서 공 하나를 가지고 패스를 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는 질문은 이 특히 흰색 셔츠를 입은 팀이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 카운트를 하시오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셨죠? 여러분들의 정답은 어떻게 나왔나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보통 16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15번, 17번, 14번까지도 대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정답은 16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점을 몇 가지를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한 게 있을까요? 혹시 이제 첫 번째 이상한 거, 도중에 고릴라가 등장하는 걸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동영상 가운데 보면은
이 패스하고 있는데 도중에 고릴라가 한 명 이렇게, 물론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죠. 들어와서 자기 가슴을 막 두드리다가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장면인데,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의 한 반 정도는 이 고릴라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패스를 하고 있는 뒤편에 보면 커튼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커튼 색깔이 약간 빨간 계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커튼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도중에 바뀝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던 선수 한 사람이 경기를 하는 도중에 무단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단 퇴장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한번 동영상 보셨던 거를 다시 똑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이상한 현상들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동영상을 볼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끼리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 지켜보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현상을 지켜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눈은 정보 획득할 때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패스를 몇 번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 사실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왔죠. 들어왔지만 뇌에 의해서 기억되고 인식되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 기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7단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문제 정의였습니다. 문제를 올바로 정의를 해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단계들이 올바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2단계, 3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창의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서양 속담에 보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창의력에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문제를 발견해서 이게 문제라고 정의해야만 창의력이 필요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창의력도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처음 시작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습관이 세부 지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채용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지에 따라서 뒤따라서 이어져 나오는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창의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 발견 능력, problem finding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약간 같이 살기에는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자꾸 문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문제라는 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그 문제라는 거는 어떤 개선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리고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제를 자꾸 스스로 발견한다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변화의 새로운 시작점으로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고 비방하려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건 아니고요. 보다 나은 미래와 보다 나은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때도 그런 어떤 건설적이고 개선과 개혁을 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런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문제가 대개는 주어지죠. 앞서 강의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문제가 주어지고 또 문제가 명확합니다. 문제가 애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명확하고 따라서 답도 명확합니다. 근데 실제 사회생활에 들어가 보면 학교와는 전혀 다르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의 첫 번째 단계, 창의적인 사람이 습관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진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문제를 문제시하고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정도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잘 정의가 되어 있는 애매하지 않은 그런 공통된 문제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공감이 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 문제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공감이 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성세대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앞서서 그런 문제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가르치는 게 초중고등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도 한정되고 명확하고요. 또 오답 노트를 통해서 오답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면서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성도 제시가 가능하고 또 선행학습 자체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 보면은 문제들의 특징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문제라고 취급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공감되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심지어 현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잠재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는데 그걸 벌써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시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거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의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공론화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까 동영상에 봤듯이 이 사람들이 패스하고 있는 장면 그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사회에 살고 있고 동일한 현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보려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발견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창의적인 산물에 있어서 나중에 가면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려는 습관, 이런 습관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2단계, 3단계 또 뒷부분에 갔을 때에도 상당한 차이점을 벌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창의적인 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내가 창의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스스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개혁과 또 개선과 혁신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분석해서 태도들을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이제 문제의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드는 산물들이 창의적인 산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습관에 관한 첫 번째 일종의 시행세칙이라고 그럴까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